그날 밤 편의점에서 목격한 폭행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3살 대학생 김지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법학과 3학년이지만 그녀의 삶은 또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전 수업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반지하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지혜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은 모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해서 대부분은 해결됐지만 일부 어머니의 이름으로 빌린 것도 있어서 힘들게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골목길 입구의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동네 주민들과 가끔 지나가는 택시 기사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지혜는 이미 6개월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밤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취객들의 시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인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야, 그냥 냅둬. 술 처먹고 저지랄들 하는 거 한두 번 보냐? 괜히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편의점 사장이 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지금 저희 편의점 앞에서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고를 마치자마자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김지혜,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폭행을 가하던 남자들이 쓰러진 남성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세워둔 검은색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단순히 취객들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저 사람을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경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폭행을 가하던 남자들이 놀라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기집애는? 편의점 알바생이냐? 너도 같이 타고 싶어? 태워줄게, 이리 와.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했어요. 경찰이 곧 와요. 지혜가 휴대폰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야, 정말 경찰 온다. 일단 튀자. 남자들은 정장 입은 남성을 그대로 바닥에 내버려 두고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폭행당한 남성은 바닥에 앉아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얼굴과 손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경찰관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는 목격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메모해둔 차량 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 후에 경찰서에 와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사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놈들이 돌아와서 해코지하면 어쩔 거냐며 지혜를 나무랐습니다. 새벽 5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계속 그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폭행을 당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금방 잊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시 오전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 조사를 받으러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수업을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김지혜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사실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폭행당했던 정장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에 품이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남성이 지혜를 보더니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저를 도와주신 분이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혜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강력부 한민수 부장검사입니다. 그날 학생분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장검사라는 말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 왜 폭행을 당한 걸까요?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압력을 가하려던 것 같은데 학생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목격 증언과 기억력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한민수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민수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지혜는 받아서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지만 솔직히 그런 무서운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또다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명함이 곧 그녀의 생명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학과 3학년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목은 현실 속의 형사법 마이너스 검찰의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혜는 앞에서 세 번째 줄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강연자를 보는 순간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3일 전 편의점 앞에서 폭행당했던 그 정장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눈에 띄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한민수 부장검사님이라고.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온 베테랑 검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의 검사였다니. 그런데 한민수도 학생들을 훑어보다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해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이 자신이 목격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업무의 어려움, 보람을 느끼는 순간 등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한민수는 각 질문에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위한 조언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지혜도 짐을 챙기고 일어났는데 한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민수의 제안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민수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기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금전적 유혹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자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학생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한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민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의 낡은 가방과 옷차림 그리고 강연 중에 했던 질문들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민수는 아쉬워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지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대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명함을 드렸지만 개인 번호를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학생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학생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구해준 사람이 검사였다니. 그것도 부장검사라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여전히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높은 분을 개인적인 일로 귀찮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검사님의 강연을 들었다고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지혜가 법학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딸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지혜는 훌륭한 검사가 될 거야. 어머니의 격려에 지혜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또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사건도 그냥 우연한 해프닝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민수가 준 명함이 정말로 생명줄이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민수와 재회한 지 이틀 후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일을 마치고 오시는 길이었고 집에는 지혜 혼자 있었습니다. 오후 7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신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지혜 씨 맞나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을 열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남자 하나가 발로 막았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남자들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뒤로 물러났지만 좁은 반지하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서 빌린 돈 관련해서 왔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자금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알던 것과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머니와 지혜가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지혜가 말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야죠. 한 남자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혜를 압박했습니다. 돈 대신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성인 남성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혜의 팔을 잡았고 다른 남자가 문을 잠갔습니다. 소리 지르면 더 심해진다. 조용히 하자. 남자들의 말에 지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이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머릿속에 한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핸드폰과 명함이 주머니에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저항하는 지혜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혜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창문을 닫으려고 잠시 손을 놨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도 창문들 다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는 핸드폰과 명함을 꺼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집의 화장실이라 잠금 장치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손은 더욱 떨리고 다급했습니다. 결국 남자의 발길질에 문은 부서졌고 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수입니다. 지혜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자는 바로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다시 방으로 끌려왔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민수가 누구야? 너 대신 돈 갚아줄 사람이냐? 근데 어쩌냐? 이미 늦었다. 다른 남자도 돌아와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혜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민수는 지혜의 짧은 외침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즉시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지혜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파출소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지혜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혜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지혜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힘들어진다. 순순히 따라오면 좋게 좋게 끝낼 텐데. 남자들의 말에 지혜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경찰차 소리 같은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뒷문으로 나가자. 한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구조상 뒷문은 없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쪽 창문을 보더니 저쪽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현관 앞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결국 포기하고 지혜를 밀어제쳤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안 끝날 줄 알아. 남자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창문을 통해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10분 후 한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지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한민수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한민수는 지혜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지혜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딸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한민수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민수가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채업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다시는 지혜 모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채업자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민수는 약속대로 그들이 더 이상 지혜 모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사채업체는 불법 대출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가 가진 권력과 인맥으로 빚 정리와 함께 업체를 폐쇄시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아야 했고 지혜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지혜에게 한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 가족의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지혜 학생이 그저 신고에 그친 게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 나서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한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되어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용기야말로 법치사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반지하는 보안도 약하고 생활 환경도 좋지 않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검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감격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한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도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에 지혜 학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딸이 이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이 기적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민수는 자신도 젊었을 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답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언젠가 지혜 학생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한민수의 말에 지혜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지혜는 한민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동의하셨습니다. 며칠 후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수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보안도 철저해서 더 이상 불법 사채업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민수의 소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형 병원의 청소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고 4대 보험도 적용되었습니다. 지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법학 서적을 읽으며 보내는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놓쳤던 수업들을 따라잡고 전공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지혜의 변화를 알아보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민수는 가끔 지혜의 공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학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혜는 가끔 어려운 법 조문이나 판례에 대해 질문했고 한민수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혜는 한민수의 인품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했고 바쁜 일정 중에도 지혜의 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의에 대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 그리고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자세가 지혜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한민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점은 4.0 만점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꿈이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검사가 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도 안정된 일자리 덕분에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혜는 정말 훌륭한 검사가 될 거야.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도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한민수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혜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의 말에 한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갚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짜 보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한민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보여준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와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귀찮은 상황들 때문에 망설이다 외면해버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사연 신청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